우리의 세력들이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4월 7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단,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이렇게 뼈아픈 배신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 그걸 매국이라 그러죠. 그러한 배신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왜 인간을 취급을 해야 되죠? 왜 그들의 입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자유민주 체제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싶고, 진정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범죄자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탄핵에 앞장섰던 한동훈과 최소한 12명은 출당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말은 안 하고 있어도 그들을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임덕기 상임고문님 말씀도 그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아니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서 안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되니까 그냥 탄핵은 다 수용하고 성복하고, 뭐 성복을 허평한 장모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성복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 연설에서 핵심은 뭡니까? 그 헌법재판소가 잘못되었다는 거, 그거를 국민이 조기 대선의 투표로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헌법재판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투표로서 보여줘 승리하려면은 이러한 성복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기다렸던 듯이 성복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 구도를 짜고, 이미 사무실 벌써 여의도에 뭐 같은 빌딩에 뭐 홍준표하고 한동훈이가 개새끼들입니다. 정말 개새끼들입니다. 최소한도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은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달 말까지 경선 후보를 통해서 후보를 내더라도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혹은 전직 대통령으로 파면을 당했지만은 성복할 수 없고, 나를 탄핵에 앞장서서 탄핵 소추를 가결했던 한동훈과 주동했던 한동훈과 12사람은 출당을 해달라. 출당 조치를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국민의힘하고 같이 못하고 제3 외국정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가벼운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 공화당이나 조원진이가 허평한 장군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한테 혜택 받은 거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저는 형사적인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았잖아요. 그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김진영 최고가 뭐 하는데, 우리 당원 중에 그런 당원이 있으면 탈당하고 나가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당원 전체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당원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부끄러운 짓들 하지 말라는 소리야. 우리 당원들이 자기 사심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제가 무너지고,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무너지면은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무너지면 결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없는 겁니다. 자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흘려가면서 1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못하는 당원은 당원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어쩌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뭘 해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싸웠는데도 우리 모른 척하고 뒤로 돌았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지 않고 있느냐?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태극기 들기를 그래 꺼려했던 많은 국민들, 특히 이번에 정교모, 자교모, 교수 그런 투쟁 세력들, 또 자유 대학 그러한 대학생 세력들이 태극기를 당당하게 들은 거 아닙니까? 뭐 정광훈 목사도 했지만 정광훈 목사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과정의 과정들을 보서 그 사람을 보고 당당하게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들 수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들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을 보니까 한결같이 돈 문제도 없고 애국심도 강하고 힘들더라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또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행사에 비용도 내면서 각자 부담하면서 자발적 정당, 그런 정당이 우리 공화당 아니십니까?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떠고 저떠고 윤석열이 윤석열이 뭐 얻어물고 천만에 그런 소리 하면 우리 공화당 이름 쓰면 안 되죠. 나가면 되지. 정당은 아무나 자유가 있는데 우리 공화당을 윤석열이 그런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최소한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한동훈과 그 12놈은 당에서 출당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경선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힘 90%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놈들을 경선에 집어넣어요? 경선에 집어넣는 순간에 국민의힘은 탄핵 정당이 되는 겁니다. 탄핵 정당이 되는 거예요. 탄핵을 당한 정당. 그럼 어떻게 선거 이겨요? 탄핵은 헌법 질서를 헌법재판관들이 무너뜨린 겁니다. 제가 점쟁이 아니잖아요. 점쟁이. 그런데 우리가 최고위원님들이나 당원분들한테 4월 2일 날 당원분이 아니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한테 제가 보낸 문자를 보여드릴까요?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4월 2일 아침 5시 58분. 4월 4일 날 판결했죠. 민주당이 지난 주말부터 반이성적 행위들, 쌍탄핵, 전원탄핵, 임기 연장 등을 시작했는데 민주당과 한몸인 문영배 일당이 11일 즉 일주일 더 끌 수 있는데도 4일 지정한 게 너무 우려스럽다. 이재명 재판 때와 똑같이 야권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우리 측 예상 재판관 중 1명 이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 예측이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각된다면은 기각재판관들의 애국심과 강단이 대단한 겁니다. 이게 4월 2일 날 이틀 전에 아침 6시 전에 5시 58분에 우리 최고위원님들, 우리 중앙당 사무처 실국장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보낸 글입니다. 물론 윤상현 나경원 의원한테도 보냈고 윤 대통령 측에도 보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좌파들하고 싸워서
그 좌파들의 공격을 버틸 수 있는 재판관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법의 카르텔이 아니고 사법이 무너진 거고, 입법은 장악됐고 사법은 법치 사망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틀 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좌파들요? 가만히 있으면 뭐 좀 그렇지 않습니다. 줄줄이 박근혜 대통령 때 봤던 식으로 줄줄이 적폐청산 들어갑니다. 또 지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거 안 당하려고 지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요, 줄줄이 적폐청산 200명 300명 또 집어넣습니다. 제가 문재인보다도 100배 1000배 더 악랄하다 그렇게 갈 거예요. 왜?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다 옳지만은 강단이 없다. 그게 이재명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합니다. 왜? 반국가 세력들하고 싸워줄 거라 믿기 때문에 지지합니다. 그냥 계시면은 윤석열 대통령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깃발을 드셔야 돼요. 바깥에 자유민주 체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100배 1000배로 깃발 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유파 국민들, 보수 국민들 국민의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탈당 얘기 나오기 전에 한동훈과 12명의 탄핵 찬석파들을 출당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깥의 자유우파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김문수 장관님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 또 윤상현, 나경원 의원 쪽에 제가 보낸 글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9시 전에 보낸 겁니다. 김 장관이 국힘에 들어가면 힘들 것 같습니다. 조중동, 한동훈 쪽으로 정리될 듯한데 우파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 지금 6대4의 이재명을 꺾는 방법은 투표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50일간 이것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의 국힘 후보로는 문재인, 홍준표 재판입니다. 국힘 경선 대선 후보와 바깥 국민 무소속 후보의 후보 단일화가 선거 막바지에 이루어져야지 신랄 같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투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보수 자유파 국민들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게 불 겁니다. 그리고 윤통에 대한 탈당 요구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윤통의 일정 역할도 열어두게 될 겁니다. 고민들 합시다. 그리고 분열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외에 양심적 자유우파 대통합 신당 창당도 고려해야 됩니다. 신당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고 탄핵 반대 세력을 중심으로 모이면 됩니다. 윤통에 대한 탈당 요구도 정리하고 정치를 통해 마지막 국민에 대한 보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삽니다. 국힘 후보와 신당 혹은 신당연합체의 후보의 극적인 단일화를 통해 투표를 높여서 대선의 역정 승리를 이뤄내야 됩니다. 지금 시기의 국민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윤 대통령 측, 김문수 장관 측, 또 나경원 윤상현 의원한테 보냈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이 배신자들하고 같이 하는 국민 경선 누구 뽑아놔도 6대4를 깨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냥 꽃길 깔아주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 공화당이 10년 동안 투쟁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그 고생하면서 깨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또 깨친 국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체제 싸움에서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롭다, 이재명 되면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들 23개 그것만 통과시켜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을 경선 후보로 내놓고 싸워요? 정신없는 것들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재명한테 그냥 대통령 선거하지 말고 갖다 바치는 게 낫죠. 아직도 그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합니까? 이번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또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의 분노를 승화시켜서 표로 연결시키고 그 표를 통해서 투표를 높이고 그 투표율이 6대4의 지금의 구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한동훈 같은 쓰레기 같은 것들하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낸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찰의 모든 조사를 다 받고 있고 명태균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홍준표하고 오세훈 같은 후보를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그래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고 국민들한테 반국가 세력들과 싸우겠다 하셨으니까 이번에 깃발을 들고 당당하게 나서십시오. 제3의 정당이 되든 전당연합체가 되든 후보를 내세우면 이깁니다. 우리 공화당이나 자교모 또 자유대학에 있는 많은 이번에 나왔던 태극기 세력들이 한동훈이 경선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국힘당이,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도 이제 새롭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고립을 시키려고 좌우가 그렇게 떠들었지만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우리는 부활했어요. 이미 우리 공화당을 욕하는 유튜브 없어요. 의도적으로 한마디 던지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다 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YTN 그 라디오 짧은 시간에 보는데 30만 40만 막 올라갑니다. 우리 아들 세대들이 지금 바뀐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치 집합체고 정당이잖아요. 정권을 획득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끝났어. 그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면 다행이고 이재명의 나라, 범죄자가 나라 되면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또 우리 공화당은 싸울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대구시장 선거 있어요. 저는 지금은 출마를 못하는 자격이 정지되어 있지만은 5년 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된다. 이 나라를 제대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들어가든 새로운 정당을 만들든 그렇게 만들어내서 우리 공화당이 그 중심에 서서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세력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 세력들하고 연대연합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내가면 과정들이 이제 눈에 보인다. 이제 그 고립되고 우리를 고립화시키고 조원진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이번을 통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 공화당 말고도 광범위하게 태극기 세력이 커져버렸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정신을 제가 배우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 공화당 정신을 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의 광장에 있던 태극기 세력들, 또 광장에 못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90%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한동훈은 도저히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러한 지지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이기려면은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한 것도 언제가 공개되겠죠. 중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입장을 안 하면은 선거 치러보나 마나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 오늘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당실국장 회의에서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후보자, 국민의힘 후보자든 혹은 제3지대의 후보자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경선에서부터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요. 승리의 공식은 이번 조기 대선이라도 이번 조기 대선은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인물로는, 제가 사람이라고 하면 인물로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국민만이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죠. 국민만이. 그게 모든 나라를 걱정하는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모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2달 남았잖아요. 2달도 한 55일 남았어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모든 동지들이 보궐선거 지방 이제 국민의힘하고 혹은 제3 후보들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사전선거 투표창관 다 들어가야 됩니다. 2600군데 다 우리 공화당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체크 다 해야 된다. 몇 명이 투표하는지 다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본 투표도 자리 부족, 저 사람들 사람 못 내오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신해서 다 들어가서 전국적인 부정선거의 조짐을 막아야 된다. 왜? 우리 공화당이 한 선거구마다 한 명씩 들어가면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부정선거의 조짐들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첫째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엄청난 정치적인 행보를 할 거예요.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에는 우리 공화당의 생각은 정해진 겁니다.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 무슨 뭐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무슨 조원진을 위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빨고 앉아있는데 그런 거 말하는 놈들은 우리 공화당 나가세요. 우리 공화당 당원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받은 게 뭐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공화당 투쟁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것도 배신하는 거다 이래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그 길을 갈 때 올바른 정치적인 길을 누군가는 가고 있었고 그건 누군가가 가는 게 우리 공화당이었다. 이런 입장이 되고 이제는 결실을 얻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지방선거 1년 남았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또 지방선거, 또 제3정당을 통해서 기초단체, 광역단체 혹은 시구의원들, 시도의원들 이제 끌어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후에 4년 후에 있을 내년 지방선거 후에 4년에 있을 대선 구도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집권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우리가 아무런 허평환 장군님이나 저나 우리 지도부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더 뭉쳐야 된다. 더 뭉치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 당원답게 희망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실국장,
워크숍이 있습니다. 4월 12일 날. 19일 날은 우리 전국 홍보의 날에 당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선거 때문에 이름을 넣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경선 들어가면은 후보 등록하고 경선 들어가면 힘들지 몰라요. 그렇죠? 어쨌든 그 선관위 법률팀에 좀 알아보시고 탄핵 역적 한동훈과 12적을 출당하라. 뭐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일 날 워크숍을 하고 당대표 주재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실국장 19일 날 전국 홍보관의 날을 하고 26일 날 전국 단합대회를 산행 형태로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26일 날 아마 충북권에서 모일 거예요. 충북권 뭐 영동 뭐 그쪽 되겠죠. 충북권 정도 올라오는 거리 내려오는 거리가 비슷한 시점 거기에서 전국적인 산행을 산행 형태의 단합대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에서는 현재까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현한 적은 없어요. 저로서는 단지 이번에 뜻을 같이 했던 윤상현, 나경원, 김문수는 우리의 동지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이 있으면은 아직 후보가 등록 안 하고 김문수 제가 김문수 장관은 바깥에 있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김문수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손을 잡고 바깥에 애국 세력들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그냥 경선하면은 이 세력들이 그냥 다 이탈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소극적 지지를 하든 아예 지지를 철회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 우리 공화당 보고 한동훈을 지지하라고 하면 우리가 공화당이 제가 아무리 한동훈 지지합시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고 옳은 길을 걸어왔고 그 옳은 길을 우리 공화당이 걸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허평한 장관님 말씀대로 그 길을 우리는 오늘 제가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바램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에서 탄핵 주적 13사람을 놓고 경선은 할지 몰라도 대선은 못 치른다. 대선 만약에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 되면은 우리 공화당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또 우리 공화당 말고도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착각들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그냥 언론 방송에 조중동이 종편 방송에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계속 내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카르텔 기득권 싸움이에요. 요거는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주의 기득권들이 자기 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의 톡방에서 누구를 지지하니 그게 물론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당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당 지도부가 협의를 하고 또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당의 노크를 돌아서 연설했던 분들도 있고 그러한 분들이 허평한 장군님하고 의논해서 그러한 분들의 전략팀들을 제가 만들 거예요. 당에도 몇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후원금도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봤지만은 자발적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특히 젊은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또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갈 거냐. 또 그들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부분들도 우리 공화당 말고는 아이디어를 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크럼을 짜줘야 된다. 지금 유튜브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들 돈 벌기 바쁘다고 그렇지 않은 유튜브도 있어요. 애국 유튜브도 있지만은 전부 다 채세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당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당은 그 사람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하든 안 하든 너희들이 이제는 스크럼을 짜야 된다. 앞으로 자유연대를 통하든 자유대학을 통하든 자교모를 통하든 그러한 자발적 저항 세력들, 또 제가 말하는 뭐 저항이라는 게 그 자유민주 체제 수호 세력들, 그 수호 세력들의 젊은 층들도 우리 공화당하고 스크럼을 짜는 그런 구도. 오늘 사실은 누구는 누구 뭐를 맡고 누구는 뭐를 맡아라 이렇게 대강 정리까지 해놓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뭐 후원 방송에 많이 참여하시고, 또 하나는 뭐 우리 공화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은 뭐 저도 이제 재판 관련되는 거 집행유예 내년 4월에 끝나요. 다음에 대구시장이나 서울시장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 나가는데 저 사면 복권 필요 없어요. 다음 대통령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5년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집권해야 되겠다 하자. 이제 뭐 남 도와줘야 되고 누구 지지해야 된다. 이것도 지겨워 죽겠어. 이제는 이제 우리가 홀가분하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우리가 홀가분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 그다음 자유통일 세력과 같이 다음 5년의 대통령 선거, 대통령 집권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조금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의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행동들 많이 해. 지금은 이제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정치를 좀 풀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이번에 여러분 보셨지만은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원외위원장들 되게 많아요. 국민의힘한테 원외위원장 물어봤대.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하는데 어떠냐고 했더니 반대하는 사람 별로 없더래. 그만큼 물론 한동훈의 패거리들은 반대하겠지만 그 정도로 많이 변화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부터 뭐 1년 다음 지방선거 그리고 또 4년 막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김전본 위원장님이 오늘 이렇게 다리 수술하고 오셨는데 다치시면 안 된다. 아프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개인의 몸이 아니고 국가의 자산이고 보배다. 국가의 자산이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몸은 국가의 자산이다. 왜? 여러분들 같이 위대한 국민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어도 저항했는 국민이 없으니까 그 국가의 자산의 보호는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대표 주제 상임고문단, 최고위원단, 시도당 위원장단, 그리고 중앙당직자단 이렇게 연석회의를 마치고 5시부터 후원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